주진우 라이브. 2020년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21대 국회가 내일 드디어 개원식을 엽니다. 개원 이후 가장 늦은 지각개원입니다. 이제 원내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맞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합시다에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진술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했는가, 이겁니다. 1심은 무죄였죠.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과연 내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 5분 전에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05년 고이즈미 시절에 시작된 이 억지 주장은 1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된 방위백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슬로건,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은 해가 맑습니다. 하늘이 예쁘니까 그 느낌 추가해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한 줄 써서 보내주십시오. 주진우 라이브 어떻다고요? 오늘의 장원에게는 치킨 교환권 드리고요. 마지막 날에 최종 장원이 되시면 정말 큰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송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현황 어떤가요?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11명이고요. 해외 유입 28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그 하루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례보다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네. 국내 발생은 좀 다소 줄었는데요. 사흘 연속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명, 경기도 3명, 그리고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1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네. 때문에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서 주로 교민이나 유학생 같은 이런 내국인이 많았거든요. 그랬죠. 최근에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번 주부터 공항과 항만 검역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4개국입니다. 4개국만 지금 방역 강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 대상 국가 2곳을 확대했는데요. 추가된 국가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그렇다고 하고요. 아, 예.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 절차도 강화됩니다. 네. 원양어선이나 유조선에서 일하는 선원이 다른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공편으로 입국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때에도 사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좀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임상시험에서 실험자 대상자 전원이 항체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서 45명 항체 형성하는 데 모두 전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더나는 이를 기반으로 7월 27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마지막 단계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시작한 모더나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45명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약물을 투여받은 대상자에게서는 피로감이나 두통, 오한이나 근육통 이런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큰 부작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회복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코로나19 회복자에게 볼 수 있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평균치 이상의 중화 항체가 이렇게 보였다고 해요. 예. 모더나 측은 백신 연구가 성공한다면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좀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언제 또 어떤 경로로 네. 고소 사실을 알았겠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 보좌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 오후 3시쯤에 박 시장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박 시장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짚히는 일이 없으시냐, 이렇게 네. 되물었다고 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과 후에 사안의 심각성을 이제 인지하면서 최측근만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열렸고요. 박원순 시장은 시장직 사임 의사를 이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동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실종된 상태였던 지난 9일에 고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만 밝혀왔는데요. 현재까지는 고소 사실을 경찰이 청와대에 알렸다는 내용만 확인된 상황입니다.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경찰 그리고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이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에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 이런 관련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어서 좀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 고소 사실을 알았다, 이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언론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계속돼서 혹시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내용이 경찰을 통해서 바로 저 서울시 쪽으로 넘어갔다면 그게 큰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텐데 명확하게 좀 밝혀줬으면 합니다. 서울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진상규명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지 6일 만에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나온 서울시의 첫 입장 발표입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여성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사실 민관합동조사단은 서울시로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시 측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서입니다. 고소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비서에 지원한 적이 없는데 비서에 채용이 되었고, 비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어난 신체적 접촉과 심야 문자 등에 대해서 서울시 내부에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어떤 분한테 괴로움을 토로했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이런 게 밝혀져야겠죠. 서울시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예,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명예훼손이고요. 이게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어고던 전 부산시장이죠. 언급하면서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 두 분이 사임을 했다.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 소속 공직자들의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당 구성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당규 개정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커 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내년 4월 7일에 열릴 재보궐선거가 아마도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네, 벌써 부산, 서울 그렇습니다. 예, 일단 부산과 서울이 보궐선거 확정돼 있고요. 시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와 경남 그리고 울산까지 포함이 되면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참여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내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약 원심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내년 3월 8일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예. 서울, 부산, 경기와 경남이 재보궐선거에 포함되면서 대선급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아무래도 소속 자치단체장이 범죄 혐의에 연루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당원에는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96조 2항인데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같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부에서는 당규나 당헌 이것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가 돼버렸다는 분위기고 있고요. 아무래도 범죄에 연루되면서 소속 자치단체장이 물러난 거라 부담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당연 당규 근데 정치적 큰 이해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후보자를 포기하면 또 무책임하다는 또 비판이 나올 거고요. 잘 판단하시겠죠. 네. 오늘이 사실 공수처가 출범하기로 한 그날입니다. 법정 시한이 7월 15일이었거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죠. 설립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 15일 오늘입니다. 업무 체계 처리 설계와 조직 구성 그리고 법령 정비와 청사 마련, 일정 물적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수처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다. 준비는 다 끝났다는 그런데요. 건데요. 추천위원 선정 과정부터 사실 진전이 없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성근 전 경기중앙 변호사회 회장을 2명의 후보 추천위원 중 1명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장성근 전 회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강아무개 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퇴했고요. 누구의 변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자의 변호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 설치 위원 심판 신청을 해놨고요. 네. 이 사실을 명분으로 후보 추천 작업에서는 일단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헌재에 조속한 위원 심판을 촉구하면서 통합당의 설득을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공수처법 개정 같은 강경책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법정 시한인 오늘 안에 출범되는 것은 이제 사실 물 건너간 셈이지요.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인데 왜 국회는 그렇게 약속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4월 총선입니다. 4월 총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7월 15일입니다. 이제서야 이제 입학식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꼭 이날까지는 이렇게 여러 번 거듭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저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혼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데 국회에서는 계속 정치라는 이유로 정무적 판단하는 이유로 계속 늘어지기만 합니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삼성 사건의 기소 대상과 혐의 등을 결정해서 대검에 최종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복현 부장검사팀이 삼성 기소 대상과 혐의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한테 가는 단계입니다. 아직 이렇게 취합이 다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결재는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거쳐서 윤석열 총장이 제가하는 수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미 수사팀과 대검은 범죄 사실 정리와 기소 대상자 선별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삼성 전 현직 간부 10여 명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데 대검 지휘부도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검찰 내부 의견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와 좀 다르고요. 예. 다만 지난달 26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를 공고했잖아요. 네. 이를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에서 지금 법령과 양형 여러 가지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수사를 지금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조금 진행한 후 그 내용을 이성윤 지검장한테 다시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소 여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취재 열심히 해가지고 가장 그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소는 조금 진행 결정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검찰이 검언 유착 관련해서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지켜보고요. 저희가 바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취업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소폭은 더 큽니다. 지난 6월 전체 취업자 수가 작년은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넉 달 연속 취업자가 줄고 있는데요. 이렇게 넉 달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약 10여 년 만입니다. 통계청은 2020년 6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 6월 취업자가 2,70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만 2천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5만 명이나요? 예. 실업자는 1999년 후 21년 만에 최대치인 122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업자도 꽤 늘었죠. 예. 실업자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15살에서 29살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은 10.2%고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잠깐 보면 취업자 증감을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네. 서비스업에서 급감했고요. 아무래도 대면 업무를 하는 데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겠죠. 숙박, 음식업 이렇게 18만 6천 명 줄었고 도소매업은 17만 6천 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에서도 줄줄이 감소했습니다. 넉 달째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취업 한파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우리는 견디면서 지나가야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더 각오하고 더 조심하고 더 준비하면서 우리 코로나 이 경제 여파 위기 같이 이겨내야 됩니다. 주위를 좀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다독이면서 연대하면서 같이 가자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었는데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에 대한 조치입니다. 우선 홍콩에 부여된 특별지위 혜택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까지 모두 제재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민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홍콩 우대를 끝내고
홍콩의 무역 특혜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여기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예, 앞서 폼페이오 무 국무장관은 중국의 일방적인 소요 주장은 완전한 불법이라고 공격한 바 있잖아요. 네. 특히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굴착이나 측량선 그리고 어선의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이후 책임론, 국가보안법 둘러싼 미중 간의 대결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경제가 어렵잖아요.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국과의 갈등을 이렇게 자기 지지 기반을 다지는 요소로 쓰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박치기를 계속해대면 피해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스 송지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 가기 전에 응원하는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힘이 됩니다. 9884님 서귀포 날씨 구름 많음. 여기는 맑은데 주진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354님 여기는 전주 하늘이고요. 흐리고 비가 솔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맑음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덕에. 희청만세님 먹구름과 흰구름이 공존하는 하늘입니다. 시대를 반영한 구름입니다. 구름도 시대를 반영한다는 그런 학설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4055님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대 업종이군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 8,720원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공과금 내고 나면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하늘이 많이 예쁠수록 처자식에게 해줄 것 하나 없는 가장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왜 어려울 때마다 기업 걱정을 하면서 노동자 걱정은 덜하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건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발표와 관련해서요. 슬로건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420님 시사 어렵지 않아요. 쉽고 빠른 일타 강사 주진우 시사방송계 최강자 주진우 라이브 여기로 모두 놀러오세요. 네, 최강자는 아니고요. 아직 이제 시작했는데요. 정천수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니다. 말은 더듬어도 팩트만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네, 저를 또 쏙 집어가지고 꼭꼭 집어가지고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안전 먼저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오후 교통량 빠르게 늘면서 사고가 잇따릅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군포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 군포나들목부터 2km 구간 밀리고요. 인천 방향 강천터널 부근에서 여주 사이 2차로에서는 작업하는데요. 적금 졸음쉼터 일대 정체가 심하고요. 더 가서 동선 부근에서 광교터널 부근과 월곡분기점 일대 3km, 서창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도 역시 막히고 있습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인데요. 송산포도 휴게소를 가기 전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조암나들목을 4km 정도 지나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 바란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용담터널 사이 밀리고요. 다시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도 역시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힌트, 주진우 기자가 라이브로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방송.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정답이 청취율 조사의 정답입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본 정부가 매년 방위백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 방위백서에 16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러는 걸까요? 올해 발간된 방위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위백서에 독도가 그 일본 땅이라고 다시 주장했다는데, 네네. 방위백서에 이런 주장을 적는 이유가 어떤
연휴 때문입니까? 이것은 톡토가 일본 연도라는 일본의 주장은 네. 다른 외교 천소라는 데에서도 네. 거의 20년 가까이 쭉 해오고 있고요.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 16년째 네. 방위백서에 썼습니다. 방위백서는 사실상 군사적인 내용을 많이 쓰는 백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특히 미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고 있고요. 네. 미국은 일본의 우방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네. 상당히 상세하게 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한, 네. 그 다음 한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가상 적극 같은 네. 그런 뉘앙스로 쭉 쓰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의방극인데 네. 사실 준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요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 쪽에 어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동맹에서 준 적극적으로 좀 바뀐 거 아닌가. 준 동맹에서 준 적극적으로. 예. 그거는 그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고요. 네. 물론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백서에는 작년 백서에 포함됐던 한국과 폭넓은 방위 협력을 진행해서 연대 기반 확립에 노력한다 이런 표현을 뺐다고 예, 합니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네.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은 평소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표현과 이게 단어가 굉장히 고급진데, 예. 이스문이다 저스문이다 이 발음은 왜 그러신 건가요? 저는요. 네. 대학원에서 한국말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대학원의 그 발표라든가 네. 이런 영향이 지금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잘 못돼요. 그거 안 좋죠. 대화보다 이렇게 대화보다 학술적인 이야기. 네. 자, 오늘은 핑계예요, 핑계. 입니다. 배고. 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 방위백서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 이런 얘기도 좀 적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강력한 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국방비를 늘린다던가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3, 4년 전부터 일본의 전략이고, 예. 그 북미회담의 진정으로 그것이 조금 느그러졌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강화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그 북한 쪽의 동향을 일본이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미국한테 일단 무기를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무기를 미국한테 사는데 국민들에게 하나의 구실로 예.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요? 예. 그래서 북미회담 그렇게 반대하고 한국과 북한이 좀 가까워지는 거 계속 일본에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죠. 네, 아베 정부는요? 모르튼의 회고록을 네. 봐도요. 예. 모르튼의 회고록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세계 전산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산들 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진창했어요. 네. 예. 볼튼이요? 모르튼이. 그거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네. 다른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썼잖아요. 네. 그러나 기타 모리스 존슨이라든가 그 메르켈 총리라든가 다 비판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비판하지 않았던 것은 아베 총리. 악당인데 악당 볼튼이 유일하게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예. 아베 총리. 네. 아무튼 한반도 평화는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예, 둘이 똑같죠. 그렇죠. 예. 네. 똑같습니까? 네. 일본의 전략은 독도를 영유권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게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목표는 그런 데 있는데 네. 그러나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은 그 ICJ라고 하죠. ICJ 그 국제사법재판소. 예, 거기에 가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일본은 하고 싶어도 상황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일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지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불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제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는 물론 일본 정부는 상당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요? 예, 일본 정부는 그러니까 한국의 불매 운동을 그만두게 하고 싶죠. 네. 왜냐하면 일본이 수출 하루때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사실상 1년간 보면 일본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 모순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일본 정부가. 그럼 뭘 제스처를 무슨 행동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하나는 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면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현상을 현재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걸 아베 그 정부가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죠.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전에 뛰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낙선운동 이거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주된 가맹국에 일본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네. 메시지는 벌써 전했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보도가 일본에서 벌써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선운동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한국 국민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일본을 앞지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일본도 그거 의식하고 있습니까?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하는 K 방역이라는 부분에서 코로나 대책을 잘하는 나라로서 네. 한국이라는 것을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잘 알게 됐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그거 잘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2월, 3월은 많이 했어요, 사실. 했어요? 네, 많이 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네. 한국의 진단 키트라든가 네.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예. 것으로 많이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나 아베 정권은 한국의 진단 키트로 드라이브 스루도 다 거부를 했죠. 네. 예,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네. 진단 키트도 불량품이다라든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혐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7968님이 교수님 쓰신 책 잘 봤습니다. 상황인식에 대한 명료한 설명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일본인들의 정치 무관심에 대한 책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예. 국민 왜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 아베 신조 정권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무능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베 총리가 계속 이렇게 정권을 이어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다음 아베의 오르글로는 자민당이 선거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베를 갈아야 된다. 그래도 자민당은 그래도 아베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타를 내야 된대요. 대타를 내자는 얘기가 내부에서 이야기가 내부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자민당의 내부에 역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처음부터 봐야 합니다. 좀 더 봐야죠. 예, 어떻게 될지는. 네. 네, 맞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9755님 교수님 말씀 중에 볼턴과 아베가 똑같다는 얘기에 친구와 손뼉치며 박장될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표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석에서 말하면요 굉장히 고급 단어 말도 정말 잘하시는데 일부러 재밌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교수님 예. 훌륭하셔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예. 좀 짚어볼게요. 네. 일본 도쿄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 엄청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전체도 네. 300명, 400명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거는 GoTo 캠페인이라고 했어요. 네. 이제 여행으로
가시라라고 그 일본 상황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각한데 지방으로 여행 가라고 관광업 지원하겠다고 이런 얘기하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1박 2일 가면 네. 그 최고로 14,000엔 도와주겠다. 14,000원? 예, 네. 14,000엔이니까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입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쭉 도와드리니까 계속 여행 가라. 혹은 음식점에 가면 20%까지 지원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 이게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네. 각 지방에 가는 그 비행기라든가 거의 그 10% 수준까지 옛날에 네. 예, 그 문제가 없었을 때 그 10% 수준까지 예약이 다 올라왔어요? 됐다고 합니다. 예. 예약이 올라왔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반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이 상황인데 네. 너무 갑자기 그런 식으로 푸는 거 아니냐, 네. 너무 풀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야당이라든가 자치제 쪽에서 반대가 좀 있습니다. 반발할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도 예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염은 아주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알겠습니다. 방화마님이 호사카 교수님 발음을 문제 삼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 말고는 문제 삼을 데가 별로 없어요. 이분이 인간성이 훌륭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네. 존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니 32년 한국에 있어도 발음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5년 있는 분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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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 분은요. 그 일본의 북쪽에 사세요. 아, 그래요? 일본의 북쪽에 사시면 여기 서울하고 억양이 똑같아요. 억양이? 예. 그러니까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그 이와테현이라든가 이와테현. 거기가 서울 억양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시면요. 한국말을 조금 하면 서울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국말을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교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도쿄 조금 남쪽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억양은 약간 부산 쪽하고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어요, 교수님? 네. 정성호 님이 교수님 일본 왕래할 수 있으실까요? 바른말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네. 마스크 쓰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네. 2460님 교수님 일본 본토 국민들로부터 테러 위협 이런 거 없으실지 늘 걱정됩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뭐라 그럴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1156님이 지금 인터넷에서 고이즈미 신자로는 굉장히 유행하는 웃음 코드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지로. 예. 네. 고이즈미 스상의 아들인데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그 환경 장관을 맡고 있지만 네. 그러나 스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인기 있고 차세대 유망한 정치인이었는데 갑자기 스캔들이 휘말립니다. 예. 장관이 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제 다음 수상 후보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아, 제외됐습니까? 거의? 제외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밀렸습니다. 그래요. 차세대 네. 유망주가 아니었네요. 뭐 앞으로 조금 노력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네. 유망주가 다시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실망이 많습니다. 네. 일본에 올해 장마 피해가 엄청 심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규슈 일대 폭우가 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을 줄 좀 충격적이었어요. 67명 네. 현재까지는 67명 죽었고요. 네. 그거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10월에도 합배소 100명 이상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일본이면 자위대를 투입해가지고 복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요새 아베 정부가 안 합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안 하는 이유는 그러한 강권을 동원시킬 때는 바로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게 헌법에 있어야 한다. 예.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네. 예. 교수님 8월 15일 여름이 되면 일본이 역사 문제도 조금 왜곡하거나 한국을 도발하는 일이 많았는데 네. 올 여름에도 아베 정부나 일본에서 한국을 또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사실 아베 내각 안에서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사장 니카이 간사장이 상당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아베 정부가 코너에 몰리면 위기에 올수록 다른 쪽으로 위기를 다른 예. 쪽으로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전엔 북한을 때리다가 한국을 때리고 지금 지난해부터는 한국을 계속 때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 8월 4일이 하나의 기점이 되죠. 왜냐하면 간제지원 문제에 예. 거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네. 것이 8월 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말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다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근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예. 저희가 강의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호사카 알겠습니다. 유지 네.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범죄 있어도 무관 로펌 도넘은 공정위 출신 모시기.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무법인 대형 로펌이죠. 율천의 공정거래부문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공정위에서 20년 넘게 일한 정통 관료인데요. 정재찬 위원장 이분은 기업 담합을 막는 업무를 했어요. 공정위의 핵심 업무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공정위를 나간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삼성 등 대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8년에 구속됐습니다. 올해 2월에 집행유예를 받아서 또 나오셨는데요. 공정위에서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간 4급 이상 간부가요. 2013년에서 17년까지 29명 중에 25명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갔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저승사자예요.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 이런 거를 감시하라고 만들었어요.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는데. 공정위가 공정해야죠. 정재찬 위원장님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세금으로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대기업 봐주셨다가 그리고 대기업으로 가거나 법무법인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서 공정하다,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 이 갑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요새 왜 그 부서가 있는지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정위 간부님들 제발 대기업으로 갈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일 좀 해주십시오. BTS 패딩 못 받았다? 아니다. 잘 전했다. 정의연 겨냥한 오보 무더기 조정.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지난 5월 19일자 단독 보도했습니다. 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 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그러니까 정의연이 BTS 팬들의 기부품을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잘 전했답니다. 오보였던 거죠. 중앙일보에서 지난달에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것도 반론보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 결론이 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아시다시피 삼성과 특수관계 보광이라는 대기업과 특수관계인데요. 삼성 보광 일감 몰아주기 이게 수조 원대인데 아이고 정의연의 수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재벌 뺨친다고 이렇게 하면 수조 원대 하시는 분들이 이건 조금 너무하잖아요. 조금 너무한다고요. 조선일보도 이런 기사했어요.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원이라고 하면서 그 다른 기사에서는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 정부 지원금 16억 원 윤미향의 심의해서 정의연한테 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정정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정정보도문에서 조선일보는 정의연 이사는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연세대 교수가 딸에게 시험 문제 주고 A+, 룸사롱에서는 1,700만 원 결제. 뉴스원 기사입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연세대가 개교 이래 처음이랍니다. 그 10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교수가 자기 딸한테 수업을 듣게 한 뒤에 부당한 방법으로 A+를 줬습니다. 그리고 병원 소속 교직원들은 유흥지점에서 법인카드로 1,700만 원 가까이 결제했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신입생 선발하는데 교수들이 짜고 다른 교수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합격시키기 때문에 조작했던 것도 걸렸어요. 댓글에 류석춘 교수 처리하는 거 보고 이미 고개 돌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돼요. 호텔 같지만 가늠하지는 않아. 경희대 교수 성폭행 혐의 부인. KBS 기사입니다. 경희대 관광대학원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제자와 술을 마신 후에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다음 날 새벽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 사건이 공론화됐습니다. 경희대에선 되게 유명했는데 이 교수는 지난달 구속되기 직전까지 수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피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계속 얘기합니다. 피해자의 함정에 빠졌다. 나는 억울하다. 아니 호텔방에서 강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업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현재 경희대 관광대학원에서 다른 교수도 비슷한 예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교 교수들이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 저질러서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원 조교 계속 성폭력에 이렇게 노출돼 있습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학교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워싱턴 포스트 팩트 체크팀 트럼프 2만 번 넘게 거짓말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팩트 체크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267일간 거짓말한 거를 이렇게 셌어요. 거짓말했는데 하루에 평균 12번 거리고 총 2만 55회 했다고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에 12번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했다는 거를 이렇게 다 정리한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분 있었어요.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 거짓말했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언론은 찬양 일변도였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언론사들한테 특혜를 많이 줬거든요. 상암동에 있는 땅도 싸게 해주고, 그리고 그 건물들, 본사 건물 같이 많이 올려주고 그런 부분 있거든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닮으신 대통령이요. 코로나 시대 연 날리기 금지한 이집트. MBC 기사입니다. 최근 이집트 경찰이 알렉산드리아하고 수도 카이로에서 연을 날리던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했는데 이집트 의회 의원이 연을 날렸을 때 거기에 달렸을지 모를 작은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이 한마디에 갑자기
갑자기 연날리기 금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 코로나로 통행 금지령이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연을 날린답니다. 근데 이거 아이들 놀이를 가지고 무슨 반응이냐 이러면서 정부를 조롱하고 있다는데요. 참 스핑크스가 웃을 일인 것 같습니다. 스핑크스가. One, two, three, four. 7933님이 제 라디오는 97.3에 고정되어 있는데요. 어쩌다가 들었는데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97.3 5시부터 7시까지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전화가 잘못 걸려오거나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을 때 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괜찮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아시스입니다. Let There Be Love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I hope the weather is calm as you sail up your heavenly stream. Suspended clear in the sky are the words that we sing in our dreams.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